우리 역사에서 516이란 숫자는 그리 개운치 않은 조합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작달막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한강 다리를 건너와 정권을 장악했던 날이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중국인들에게도 매우 끔찍한 날입니다. 1966년 5월 16일 중국 공산당 당중앙은 5.16 통지를 바라며 문화혁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니까요. 그 이후 10여 년 동안 중국 대륙은 문화혁명, 즉 문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릭 홉스범은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내내 인류라는 생명체는 종종 다양한 극단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바보스러울 수 있는지, 스스로나 지구별을 얼마나 극단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등등을 5대양 6대조에 걸쳐 보여주었던 게 20세기였습니다. 그 많은 극단들이 내미는 뾰족함들 가운데 오똑하게 소스풀 하나라면 1960년대 중국을 휩쓸었던 문화대혁명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대약증운동의 대실패 등 이따른 실정으로 수세에 몰렸던 모택동, 즉 마오쩌둥은 자신의 이념에 충실한 이들을 집단적으로 선동, 일종의 이념의 성전을 치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1966년 5월 16일은 일종의 D-Day였던 셈입니다. 무산계급 문화혁명에 큰 깃발을 높이 들고 반당, 반사회주의의 이른바 학술 권위에 자산계급의 반동 입장을 철저하게 폭로하고 학술계, 교육계, 언론계, 문예계, 출판계에 자산계급의 반동 사상을 철저하게 비판해 이 문화 영역에서 영도권을 탈취하자. 이렇게 하여 반드시 당, 정부, 군과 문화 영역에 각기안에 잠입한 자산계급의 대표인물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그들의 직무를 배치, 전환시키자. 흘러들어도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저 드넓은 중국 대륙은 오래된 것들이라면 다 때려 부수고 반동 군자라는 말 앞에서 나만할 것이 없는 생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마지막 황제 푸이를 교화시킨 교도소장이 홍위병들에게 짓밟히고 영화 패왕별이에서 연극 배우들이 홍위병들에게 돌림 당하는 모습을 기억하지만 그 정도는 문혁 기간에 있었던 기막힌 사연들 축에 끼지도 못할 겁니다. 그 사연을 소개했던 100사람의 10년 가운데 한 사연만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초등학교인 인민학교 교사 한 명은 신경질을 잘 내는 성품 때문에 주위에 미움을 샀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들은 이 교사를 그 이름도 끔찍한 우파로 몰아붙입니다. 근거는 수업 중 모택동이 도랑 속에 몸을 숨겨 적들의 추격을 따돌렸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노트에 이 말이 빼박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 모주성님을 도랑의 얼굴 쳐박고 숨는 이로 묘사할 수 있냐는 것이 이 교사를 우파로 몰아가는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어느 책에선가 분명히 읽은 대목이라고 항변했는데 도대체 무슨 책인지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그는 그냥 반동 분자의 마음으로 모택동을 도랑에 처박는 불경스러운 허위사실을 전파한 우파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글씨가 쓰인 종이란 종이는 죄다 모았습니다. 그 책들을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모택동 주석이 도랑에 숨었다는 내용이 있는가를 확인했던 거죠. 그런데 온 집에 쌓였던 책과 종이에 불이 붙어 그만 아이와 함께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생의 의욕을 잃고 목을 매려고 하는데 끈이 끊겨 자살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적입니다. 더듬더듬 눈을 뜬 그 앞에 널브러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고 글쎄 거기에 모택동이 국민당군 추격을 따돌리려고 기지를 발휘해 도랑에 숨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종이 조각만으로는 무죄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8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문혁의 피바람이 잠잠해진 뒤 교사는 여러 사건들의 진상 조사를 하러 온 군인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천만다행히도 군인은 그 내용이 어느 책에 나와 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택동이 도랑 속에 숨은 내용을 담은 온전한 책이 등장하고서야 불행한 교사의 시련은 막을 내렸습니다. 교사는 군인 조사관에게 그 책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불살라 자신을 위해 바보 같은 노력을 하다가
불타 죽어간 아내의 무덤에 뿌렸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목구멍에 숫덩이 하나가 걸린 채 느릿느릿 돌아가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소중한 모택동 주성님에서 우리 완전 소중한 주성님이 도랑에 숨으실 리가 없어 로 연결되고, 도랑에 숨었다고 말하는 너는 우파로 맺어지는 이 망나니 3단 논법이 천갈래 만갈래 수십만 갈래의 사연으로 대륙을 덮었고, 군인 조사관의 말대로 큰 인물들의 누명은 쉽게 해결되지만 일반 인민은 사람을 잘못 만났거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운명이 트이는 날을 얻지 못하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10억 인류가 사는 나라 중국을 광기와 공포에 빠뜨리고 단죄하고 처벌받게 만들었던 근거들이란 내게 글 한 줄, 말 한마디, 까마득한 출신 성분, 이웃과의 불화 등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좌표가 찍히면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파 사냥이 시작됐죠. 이 책에서 중국 이민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5천년의 문명을 가진 나라가 문혁처럼 야만적이고 황당한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절규합니다.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면 문혁은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도 확실하게 문혁의 이유를 밝혀두고 있습니다. 문혁이 발생한 원인의 절반은 사람들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어디 중국분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입이 틀어막히고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나라. 조리돌림과 집단 괴롭힘에 익숙해지고 그를 통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는 나라라면 그 어디에서든 문혁은 언제건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요.